네, 안녕하세요. 예,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힘내쇼 TV의 정동우 박만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만준 원장님,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내가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면은 이제 오늘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국민질환, 바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힘내라 병원에서 관절을 책임지고 있는 정동우 원장님과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모형을 보시는 게 사실 이해가 제일 빠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릎이라는 거는 크게 윗다리뼈, 대퇴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랫다리에 있는 경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요 사이의 관절을 무릎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관절들은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이에는 완충작용을 하게 해주는 연골이 존재를 해요. 근데 보통 연골이라는 크게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랑요, 그 사이에서 끼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연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릎은 삐걱거리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들었다시피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도 종류가 있어요. 초자연골이라는 연골과 섬유연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연골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초자연골에 해당합니다. 섬유연골은 초자연골에 비해서 탄력성과 그리고 회복력이 떨어져요. 예전에 다쳤던 연골은 원래 처음에 초자연골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섬유연골로 대부분 회복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기가 쉽고 충격이나 손상도 더 가중되기가 쉬운 거죠. 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관절연골이나 반달 모형의 반달연골, 그리고 뼈와 인대 등이 지속적인 손상으로 연골이 닳고 그로 인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절염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관절염의 단계를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무릎 관절에서 엑스레이 상에서 뼈와 만나는 그 관절 부위가 어떤 신호가 아주 좀 뚜렷해지는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요, 점차 골극이 생기는 2단계, 그리고 그 간격이 좁아지는 3단계, 그리고 뼈와 뼈가 맞닿는 4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관절염이 심해짐으로써 통증은 더 심해지고 생활에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3단계, 4단계가 넘어갈수록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관절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계단을 내려올 때,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 통증이 생기고 그게 심해진다. 2번,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힘이 풀리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세 번째,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 통증이 생기고 힘들어진다. 네 번째, 무릎이 붓고 물이 찬다. 이 4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본인은 관절염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절염은 주로 부하가 많이 가해질 곳에 특이적으로 생겨요. 오르막길을 걷게 되면 이 슬기대퇴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 걸을 때 통증이 많이 생기면 등산을 피하셔야 되는 게 좋겠고요. 내리막길 걸을 때 아프다 그러면 안쪽 반월사 연골이나 안쪽 관절 연골이 닳아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쪼그려 앉아서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일을 하거나 또는 험한 길을 등산을 자주 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무릎 연골,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골은 한번 다치면 재생이 안 된다. 예, 정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관절염이 심해서 이런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 관절을 희생시켜서 기능을 얻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목표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연골 손상을 예방을 하고, 연골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관절염까지 심하게 가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개선시키는 치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은 사실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세천공술이라는 거는 손상되어 있는 연골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가 스며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골수 자체가 연골로 다시 재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런 시술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여기 미세 천공수를 통해서 재생되는 연골은 우리가 아주 쫀득쫀득하고 튼튼한 초자 연골이 아니라 흉터 조직에 가까운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기능도 떨어지고 수명도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주는 줄기세포, 흔히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세천공수를 한 부위에 이제 줄기세포를 도포함으로써 원래 연골세포인 어떤 초자 연골 조직에 가까운 연골세포가 재생될 수 있게 촉진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로는 연골이 나빠졌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동반해서 해야 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박문주 원장님?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80%의 경우에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에 힘이 집중이 내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도중에 연골이 마모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반 변형을 교정하지 않고 연골 재생 수술만 시행한 경우는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연골이 마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릎을 좀 더 오랜 동안 보존하고 쓰려면 내반 변형, 하지의 축을 교정해주는 교정절골 수술을 함께 하는 것이 자기 무릎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때까지 저희가 무릎의 관절염, 그 중에서 저희 연골을 오래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힘내쇼 TV의 정동우, 박만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